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자정을 기해서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에 폐쇄가 되면은 우리 스몰 비즈니스 연말 경기를 망치게 될 것이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임시 실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 반이민 그리고 멕시코 장벽, 이 문제가 있는 만큼 혹시 반이민 무드가 더 악화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의회에 요구했던 50억 달러의 거절이 분명해지자 뒷걸음을 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부 내 다른 부처 내에 사용 가능 예산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도 있으면은 멕시코 협약을 쌓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정부 폐쇄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격이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없는 것은 트럼프와 민주당이 충돌 궤도상에 서로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로서는 멕시코 벽에 대한 요구 또 약속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선거 공약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줄은 의회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멕시코 장벽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싸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과연 정부 예산 통과 마감 기일인 금요일 자정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충돌의 등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기필코 멕시코 장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의 제1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나 민주당 의회는 이것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고 불법 이민을 막는 데 효율성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의회는 16억 달러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까지 민주당 의회가 50억 달러의 요구를 거절을 하니까 트럼프가 전략을 선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달러를 안 주겠으면은 이미 16억 달러 지출은 약속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달라. 그러면 나머지 34억 달러는 다른 부처에 있는 정부 자금을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회는 16억 달러도 약속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타 부처의 돈을 사용하는 것도 의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이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은 모든 정부 예산의 액수와 용도에 대해서 의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모두 전망이 신통치 않으니까 어제 트럼프가 한 말은 두고 봅시다,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측은 50억 달러가 거절당했고 16억 달러도 거절당했고 타 부처의 자금 전용도 거절을 당한 셈입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셈인데, 그러나 단기 예산이라도 통과를 시키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위 권력의 밸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이 전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해법이 두 가지입니다. 또 한 번 단기 예산이라도 통과를 시킨다. 그리고 정부 예산 통과의 짐을 내년에 민주당으로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내년에 예산 통과 시에 트럼프가 서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 폐쇄의 책임이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하튼 지금 사정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정부 폐쇄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이고, 여기에 트럼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멕시코 장벽을 쌓겠다는 약속이나 그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종일 이 대결이 계속되니까 저녁쯤에 공화당 상원이 화이트하우스 측의 새 제안이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가 5시간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이것은 이제 화이트하우스도 묘책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은 화이트하우스 쪽에 움직임이 없자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문제로 의제를 즉각 바꾸고 말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스탁 마켓의 폭락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는 어제 Federal Reserve를 비난했지만은 증시의 폭락 이것도 또 하나의 그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화당 의회 쪽에서는 당초에 멕시코 장벽 문제를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해라라고 트럼프에게 종용을 했었습니다. 만일 연기를 하면은 11월에 들어서 50억 달러를 얻는데 우리가 돕겠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도 통과에 필요한 60표가 없고 또 정부 폐쇄로 인한 정치적인 타격 여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어드바이스는 단기 예산에 서명을 해라.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고 보자. 그리고 싸움을 내년으로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DHS 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멕시코 장벽이 샌디에고 지역에서 14마일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산타 테레사 지역에 20마일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장벽의 규모는 총 2,000마일이나 됩니다. 시카고에서 LA 거리가 드라이브를 하면 2014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 산출도 여러 가지인데 최고 250억 달러까지 나왔지만 트럼프는 50억 달러면 내가 잘 질 수 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년 지출 예산이 4조 달러니까 50억 달러면 전체 예산의 한 0.1% 정도. 그러나 이 돈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회에 이 예산 통과의 표가 공화당이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장벽 예산을 누가 될 것이냐? 멕시코다. 수없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가 달라는 것은 멕시코 돈이 아니고 미국 세금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의 구차한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새 교육법으로 멕시코 돈을 더 벌을 수 있으니까 결국 멕시코 돈으로 쌓는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과 경제 성장의 효과를 숫자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일 수 없다.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이트하우스에서 트럼프와 낸시 척이 미팅을 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말, 내가 정부 폐쇄를 시키겠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 끝에 척의 해석은 그의 나쁜 성질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고약한 성질이 다시 그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정부 폐쇄 여부는 금요일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자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2월 19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이 대형 기술 기업들에게 당초 공개됐던 것보다 많은 사용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넷플릭스, 아마존 등 페이스북의 사업 파트너들은 일반적인 사생활 보호 규정에서 벗어나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이스북은 MS 빙에 유저들의 친구 이름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는 유저의 개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아마존에는 친구 정보를 통해 페이스북 유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협력업체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거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뮬러 특검이 기소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인 에미 설리번 판사는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내년 3월 13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하지 않겠다며 특검팀이 플린의 수사 협조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내년 심리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을 연방정부 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연방정부를 하루 동안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은 월요일에 문을 닫고 해당 직원들은 근무 면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휴일 지정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오는 21일까지 7개 정부 지출 법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도시교통 차증의 해법으로 제시한 고속지하 교통터널 루프가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개됐습니다.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차, 재사용 로켓을 이용한 우주여행 등으로 기술적 난제에 도전하고 있는 머스크의 실험이 이번에도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지하교통 벤처기업 더 보링 컴퍼니는 어제 머스크의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 본사가 위치한 LA 남부호선에서 LA 국제공항을 잇는 길이 2마일의 지하터널 루프를 언론 등에 공개했습니다. 배우 탐 행크스 주연의 영화 빅을 연출해 헐리우드 여성 감독으로 처음 흥행 수입 1억 달러를 돌파했던 감독 겸 배우 페니 마셜이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마셜 가족의 대변인은 지난 17일 저녁 그녀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열차에 치여 순직한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추격하는 동안 열차의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순직한 경찰관이 타고 있던 바디카메라 비디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들 두 경찰관들은 총기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철도 부근에서 총기 수거 등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가 남미 마약 조직의 미국 내 배포 중심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명 높은 마약 조직 두목 엘차포 구즈만에 대한 뉴욕 법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시카고 조직 체계 증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증인은 다량의 마약이 트럭과 열차 등을 통해 시카고로 유입됐으며 이 마약은 다른 조직에 의해 미국 전국으로 유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5명의 베어스 선수가 금년 프로보울의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선발된 선수들은 아킴 힉스, 카일 훌러, 카릴 맥, 에디 잭슨, 타릭 코엔 등입니다. 베어스는 금년에 8년 만에 NFC 노스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낮 동안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0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1도. 금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9도입니다.